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도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직을 결심했어요. 첫 출근 날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죠.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정말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에 땀이 맺히 고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커다란 로고가 반짝였어요. 이곳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동시에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할 때도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김 대리님. 우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팀장님의 환한 미소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긴장감이 몰려왔죠. 동료들은 각자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 내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눈치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은 팀이네요. 자리 여기에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고마워요. 첫날이라 많이 떨리네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근데 우리 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적응 금방 하실 거예요. 수진 대리님의 친절한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도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조심스러웠죠.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론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박상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셨죠.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고 뭔가 압박감도 느껴졌어요. 부장님, 이번 실적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상무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첫인상부터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김대리 오늘부터 우리 팀이지? 실수는 용납 안 해. 바로 실전이야. 내명심하겠습니다. 좋아. 오전에 회의 있으니까 자료 미리 검토해. 내일까지 보고서 초안도 준비하고. 박상무님의 단호한 말투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죠.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어. 절대 실수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됐어요. 박상무님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 우리 팀이 책임진다. 각자 맡은 일 제대로 해. 김대리 지난 회사에서 기획 많이 했다지? 기대할게.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 작은 목소리. 박상무 스타일 좀 세요. 근데 일만 잘하면 괜찮아요. 힘내요. 수진 대리님의 말에 잠깐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죠. 이번엔 꼭 내 실력을 보여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수진 대리님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면서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괜히 눈치만 봤죠. 지연 대리님 혹시 취미 있으세요? 우리 팀에 등산 동호회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진 대리님의 제안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어색하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식사 중 박상무님이 식당에 들어오셨어요.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친근하게 행동하셨죠. 다들 맛있게 먹고 있나?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저는 박상무님의 이중적인 면모에 약간 놀랐어요. 회의실에선 냉정한 상사, 식당에선 친근한 리더. 박상무님의 얼굴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에 약간 혼란스러웠지
동시에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퇴근길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죠. 첫날이 끝났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 믿으니까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첫 주가 지나자마자 박상무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상무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 대리 지난주에 맡긴 보고서 어디 있어? 아직도 못 끝냈어.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무님의 한숨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표정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고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내 실수가 팀 전체에 누가 되는 것 같아 괜히 위축됐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앞으로 힘들 거야. 내 말 알아듣지? 그날부터 박상무님의 지적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회의 시간마다 저를 콕 집어 질문했고 조금만 답이 늦어도 이런 것도 모르나? 라며 면박을 주었죠. 동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수진 대리님조차도 저를 피하는 듯 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아 있으면 왠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후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박 상무님이 제 자리로 와서 말했어요. 김 대리 이거 오늘 안에 끝내. 못하면 책임질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박 상무님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죠.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자꾸만 자책하게 됐죠.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팀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박상무님은 회의 내내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김 대리 부분 예산 산출 근거 설명해봐. 제대로 준비한 거 맞아? 내역이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했습니다. 추가 자료도 준비해뒀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팀이 실적 꼴찌하는 건 시간 문제야. 다들 김 대리처럼 하면 회사 망한다. 회의실 안이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힐끔거리며 눈을 피했죠. 그 순간 내가 모두의 짐이 된 것 같아 숨고 싶었어요. 목이 꽉 막히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자꾸만 의심하게 됐죠. 이수진, 작은 목소리. 지연 대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상무님, 원래 좀 심하세요. 저도 예전에 많이 혼났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부각됐어요. 어느 날은 복사기 고장이 났는데 박상무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이것도 못 고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계도 못 다루나?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어요. 김대리, 또 혼난다, 불쌍하다 라는 소리가 들렸죠.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점점 내 존재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들었던 박상무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실수는 용납하네. 이런 것도 모르나? 그 말들이 내 마음을 계속 찔렀어요. 가족에게도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걸어 지연아 회사 생활은 어때? 라고 물으면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잘 다니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 가는 길이 두려워졌고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점점 분노가 쌓여갔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내가 정말 못나서 그런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도 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박상무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대리 잠깐 얘기 좀 하지. 회의실에 들어가자 박상무님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넌 아직 멀었어. 실수 한 번에 무너질 거면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나는 정말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반드시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점점 더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갔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저를 향한 작은 수근거림도 더 이상 내 착각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위축되어야 하는 걸까? 처음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아니면 이 회사의 분위기가 원래 이런 걸까? 어느 날 복도에서 동료 2명이 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김대리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박상무한테 또 혼났나 봐. 그러게. 괜히 가까이 했다가 우리까지 불똥 튀면 어쩌냐.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게 뭔지조차 모르겠어. 점점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사라지고 싶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예전엔 수진 대리님이 옆에 앉아줬지만 요즘은 그녀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어요. 식당의 소음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은 몰랐어.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니.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중요한 자료를 출력하다가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 박상무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셨어요. 김대리 또 뭐가 문제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하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지. 실수는 용납 안 한다고. 이따가 내 방으로 와. 그날 오후 박상무님 방에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호된 질책을 들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일은 어떻게 맡길 거야. 네가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 말에 속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일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실수였던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고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누구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디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는 또 밤새 잠 못 이루실 거야. 그냥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더 편해. 회사에선 점점 더 고립됐어요. 회의 시간에도 내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고작은 실수 하나에도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동료들은 내 옆자리를 피해 앉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건네고 곧장 지나쳤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어.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일까? 이수진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잠깐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불안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아니면 이 환경이 잘못된 걸까? 자꾸만 내 탓을 하게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억울함과 분노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내가 정말 못나서 그런 걸까?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처음으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고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누군가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동시에 내 안에 작은 저항심도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으면서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USB를 손에 쥔 채 책상 앞에 앉아 수십 번을 망설였죠. 정말 이걸 제출해야 할까? 만약 박상무님이 보복이라도 한다면? 내 커리어가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박상무님의 노골적인 경계 그리고 내 안에 쌓여가는 불안이 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대로 침묵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나만 참으면 끝나는 문제일까? 아니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는 유혹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이대로 포기하면 나는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커뮤니티에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고발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죠?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요.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함께 받아보세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행동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댓글을 읽으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가 이 일을 외면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처럼 고통받을지도 몰라. 내가 겪은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책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점점 결심을 굳혀갔어요. 아침 출근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연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야? 안전하게 침묵하는 삶? 아니면 두렵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삶?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두렵더라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회사에 도착해 USB를 손에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이번엔 그 떨림이 두려움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던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는 걸 느꼈죠.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저는 감사팀의 문을 두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작은 희망을 안고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내부 고발을 결심한 뒤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수첩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커뮤니티에서 받은 조언을 떠올리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했어요. 우선 박상무님의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녹음하기로 했어요. 스마트폰 녹음 앱을 켜고 회의나 1대1 면담 때마다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죠. 손이 떨렸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녹음 파일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클라우드와 USB에 이중으로 백업했어요. 어느 날 박상무님이 야근을 강요하며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김대리 정도도 못하면 집에 가지 마. 오늘 끝내고 가. 실수하면 내일 아침에 각오해.
그 목소리 말투 주변 소음까지 모두 녹음기에 담겼어요.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야. 이메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상무님이 보낸 부당한 업무 지시, 메일 야근 독촉 심지어는 동료를 이간질하는 내용까지 모두 캡처해 저장했어요. 회사 메일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대화도 빠짐없이 백업했죠. 혹시라도 삭제될까 봐 집에 있는 노트북과 외장하드에도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실에서 우연히 박상무님이 수상한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몰래 복사본 한 장을 챙겨두고 관련 내용을 수첩에 기록했어요. 서류에는 익숙한 거래처 이름과 평소와 다른 결제 사인이 있었죠. 이게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 조언을 구했어요. 이 서류 거래 내역이 평소와 다르네요. 혹시 원본이나 추가 자료가 있으면 더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관련된 이메일이나 결제 기록도 함께 모아두면 좋아요. 그 조언대로 저는 회사 ERP 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을 검색해 봤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조심스럽게 화면을 캡처했죠. 혹시라도 로그 기록이 남을까 바검색 후엔 바로 로그아웃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CCTV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상무님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을 기억해두고 보안팀의 분실물 때문에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박상무님이 거래처 직원과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파일로 남겼어요. 동료들과의 대화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누군가가 박상무님이 또 이상한 지시를 했다. 고 말하면 그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가능하면 대화 직후에 음성 메모로 남겼어요. 혹시라도 동료가 증언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 해익명으로라도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죠. 증거가 하나둘 쌓일수록 내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어요.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컸어요. 커뮤니티의 상황을 공유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 조심하라 는 응원이 쏟아졌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정리해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날짜별로 사건, 증거, 관련자, 내 감정까지 꼼꼼히 정리했죠. 혹시라도 감사팀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그리고 종이로 출력한 자료까지 여러 군데에 분산해 보관했어요.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용기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죠. 드디어 저는 감사팀의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내 손에 쥔 USB와 수첩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기록이 내 용기의 증거였어요. 김 대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팀장님은 내 손에서 USB와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상무님의 부당한 지시와 횡령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감사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김 대리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에서 보호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팀의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냉정했어요. 평소엔 잘 쓰지 않던 회의실 한쪽이 임시조사실로 바뀌었고 문 앞엔 감사팀 직원이 지키고 있었죠. 조사실 안은 차가운 조명과 정돈된 책상 노트북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감사팀 직원, 김 대리님 앉으세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녹음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팀은 내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씩 펼쳐놓고 날짜와 상황 관련 인물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녹음 파일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누구입니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는 누구였죠? 질문은 집요했고 작은 모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감사팀 직원, 혹시 이 지시가 반복적으로 있었나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첩에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감사팀 직원, 수첩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부 압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조사실밖 복도에는 동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감사팀은 동료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불러 같은 상황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죠. 동료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감사팀의 진지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팀은 박상무님의 컴퓨터와 사무실도 직접 조사했어요. 이메일 로그, 결제 내역, CCTV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죠. 필요하면 IT팀과 협력해 삭제된 파일도 복구했고 회사, 자산관리팀과 함께 서류 원본과 사인까지 대조했어요. 모든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보니 박상무님의 부당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박상무님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게 다가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김대리 내가 뭘 안다고 이 난리를 쳐. 네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너 같은 애 하나쯤 얼마든지 밟고 올라갈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네가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다들 나처럼 살아. 정의? 웃기지 마. 세상은 약자가 짓밟히는 곳이야. 네가 오늘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언젠가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될 거야. 박상무님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마지막까지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결국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 뒷모습엔 후회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는 듯 한증오와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박상무가 쫓겨난 뒤 회사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일하던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고 사무실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예전엔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조용히 일만 했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김 대리 예전엔 미안했어요. 그땐 저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맞아요. 저도 사실 박상무님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요. 점심시간이면 예전엔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게 됐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작은 고민도 함께 나누는 분위기가 됐죠. 사무실 한쪽엔 작은 화분이 놓이고 누군가는 벽에 응원의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회사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았어요. 예전엔 실수하면 모두가 외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죠. 나 역시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는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 모두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박상무가 떠난 뒤 회사는 조금씩 새로운 공기로 채워졌어요. 동료들은 서로를 더 배려했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대화와 웃음이 사무실을 채웠죠. 나 역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수진 대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연 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연 대리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완벽하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죠. 잠시 후 후정의 구현님에게서 쪽지가 도착했어요. 김 대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감사의 답장을 보내며 문득 정의구현님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젠가 알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가까운 곳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며칠 뒤에 사복도에서 IT팀의 박 대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김 대리 혹시 온라인에서 힘들 때 도움받은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냥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곁엔 늘 조용히 지켜봐주는 동료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정의구현님 바로 우리 회사의 IT팀 박 대리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나와 같은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만 행동했죠. 하지만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작은 실수도 함께 웃어넘길 수 있게 됐어요. 박상무와의 싸움은 내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던 용기와 자존감을 일깨워줬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해준 동료들과 커뮤니티의 연대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세상은 완벽하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할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위로와 응원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인 사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 대리님 최근 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들도 김 대리님 덕분에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사내 고충 상담 담당자로 김 대리님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회사를 만들어가요.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큰 힘이 됐어요. 동료들도 저를 더 신뢰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죠. 김 대리님 혹시 이 일로 고민이 있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예전엔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책임감도 느꼈지만 그만큼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 용기가 모이면 세상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더 따뜻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내게 다가온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사연일기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